아이들 학교 가고 유치원 가 있는 짧은 시간 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점점 커가고 학원비도 조금 부담이 되는데 매버리다 보니까 부업을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수익을 3월 초에 한 달 만에 월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남편 용돈도 몇십만 원씩 톡톡 주고 집에서 육아만 하면서 10년 만에 돈을 처음 벌어본 거였거든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 학원 라이딩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 육아만 직장인 분들이나 은퇴를 하신 시니어분들 누구나 다 도전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0살, 5살 아들 육아하는 10년차 전업주부이자 시니어 대상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유니맘입니다. 저는 일단 아이들 돌보는 게 우선인 전업주부고요. 아이들 학교 가고 유치원 가 있는 짧은 시간 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시니어 채널 4개를 운영하다가 아이들 돌보는 시간도 많아지고 학원 라이딩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3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배운 건 올 2월 초에 듣기 시작했고,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유튜브 채널을 같이 운영하게 됐어요. 수익을 3월 초에 한 달 만에 첫 수익이 났어요. 지금은 3개 채널 합쳐서 월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유튜브가 좋은 점이 유지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아서 뭐 광고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순수익만으로 1,000만 원 성과를 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어볼까 해서 40만 원만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40만 원을 넘게 달성을 하고 하나를 더 운영하면서 80을 벌어볼까? 80만 원 달성하고 3개로 하면서 120을 벌어볼까? 150 벌어볼까? 하다가 이만큼 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그렇지만 유튜브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혼자서 시도를 해보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는데 프리맘님 강의를 첫 시작부터 알게 돼서 방향을 잘 잡고 혼자 하시는 분들보다 수익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집에서 육아만 하면서 10년 만에 돈을 처음 벌어본 거였거든요. 처음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해서 수익을 냈다는 게 스스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유튜브 운영을 하면서 조회수 몇만이 나올 때보다도 아이가 다니고 싶은 학원을 마음대로 보내줄 수 있는 부분이 엄마로서 제일 큰 성과가 아닐까 싶어요. 남편 용돈도 몇십만 원씩 톡톡 주고 그러면서 제 자존감도 같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첫 아이를 출산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둘째까지 낳고 지금 10년 동안 전업만 하고 있거든요. 평일은 남편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혼자 독방 육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만 키우다 보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한우 우울증도 심하게 왔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점점 커가고 학원비도 조금 부담이 되는데 매버리다 보니까 부업을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자격증이라도 따서 취업이라도 해볼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독방 육아다 보니까 직장에 취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댁도 멀고 친정에서 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오로지 제가 감당을 해야 됐는데 아이들 없는 짧은 시간에 조금이라도 수익화를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하는 게 대부분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처음엔 육아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어요. 블로그를 하면서 아이들 용품도 협찬도 많이 받고 여행도 다니고 하게 됐는데 협찬으로는 좋지만 수익으로 연결되기는 힘들더라고요. 블로그 운영을 하다가 소리맘님 강의를 접하게 됐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강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볼 시간도 없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아무것도 몰랐던 초보였거든요. 10년 동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평소에는 컴퓨터를 다루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잖아요. 거의 10몇 년 만에 컴퓨터를 처음 만져보면서 배웠던 게 유튜브라서 초보분들도 소리맘님이 처음부터 알려주시는 대로 하시면 육아만 직장인분들이나 은퇴를 하신 시니어분들 누구나 다 도전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촬영을 할 필요도 없고 글을 잘 쓰고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주변에 정작 시작을 한 사람은 얼마 없었거든요. 저도 채널을 4개 정도 운영을 해보면서 수익화 기간이 다 달랐어요. 수익은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른데 한 달 안에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조회수가 10, 20 나왔었는데 지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하게 되면 언젠가는 뭐 10만, 20만 터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하면서 꾸준히만 하면은 누구나 수익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잘 나온다 싶으면 매일매일 올리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어디 여행을 가면 3일에 한 번 올릴 때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은 하루에 하나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상을 하나 만드는 게 정해진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빨리 만들면은 더 빨리 만들 때도 있고 보통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영상을 만드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만들다 보면은 하는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영상이 쌓이다 보면은 이전 영상까지 조회수가 자동으로 같이 올라가기도 해서 초반에만 좀 집중을 하면 나중에는 관리만 해도 수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드는 거는 노후 사연이고요. 시니어분들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소재를 찾는 것부터 해볼게요. 보통 저는 데이트 같은 데서 찾고 있거든요. 보이스피싱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시면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당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하시면서 정보를 얻으시거든요.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고 클로드 프로그램으로 와서요 붙여줘요. 지침을 내려요. 내가 준 스토리를 이용해서 시니어 유튜브 채널 사연을 만들 거야. 8개의 챕터를 이용해서 3줄 줄거리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주인공의 입장에서 스토리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챕터 8까지 만들어졌으면 여기다 또 지침을 내리면 돼요. 챕터 1을 1500자로 완성해줘. 챕터 1의 내용과 이어지도록 챕터 1화를 만들어줘. 1500자씩 만드는 이유는 8개의 챕터를 만들었을 때 1만 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20분 정도 동영상 분량이 돼요. 원래 8개의 챕터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은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챕터 1만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부루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줄 건데요. 부루는 내가 만든 텍스트를 가지고 목소리를 만들어주고 영상까지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클로드에서 만든 글을 부루에 입히면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져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꿔줄 수 있거든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연이기 때문에 시니어층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입 부분을 많이 힘을 주는 편인데요. 부루의 이미지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무료 영상이어서 마음 놓고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졌으면 말과 맞지 않는 영상을 조금씩 바꿔준다거나 줄이 맞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엔터만 쳐서 다음 칸으로 넘겨주고 영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무료 에세 이렇게 한국 이미지도 많거든요. 밤풍경 이런 식으로 하면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이런 날이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줘요. 조금 검수를 하면은 끝이에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수익을 이만큼 내고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모르는 선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배워서 쉽게 영상 하나를 뚝딱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괜찮은 부업인 것 같아요. 제가 시니어 채널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니어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노후 사연이나 우리나라 이슈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채널명을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분야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게 알고리즘도 꼬이고 조회수도 낮아져서 수익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채널명을 밝히는 게 좀 어려워서 아직도 제 남편도 제 채널을 모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초반에 나레이션을 넣어서 몰입감을 좀 더 극대화하는 게 팁인 것 같아요. 시니어 롱폼은 재생 시간이 길다 보니 영상이나 자막을 보시기보다 소리로 듣는 걸 좋아하세요. 틀어놓고 주무시기도 하고요. 나레이션을 넣으면서 목소리도 바꾸면서 변화를 주는 게 짧은 영상보다 더 오래 머무는 영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도 더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구독자분들도 더 좋아하시게 된 것 같아요. 장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직장이면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 학원 라이딩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카페에서 하거나 여행 갈 때 차에서 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제가 아직 이 일을 시작한 게 1년이 안 됐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약속을 잡거나 그럴 때 거절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은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아이들 좀 크고 집에 있는 시간이 좀 적어지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키우는 데 집중을 하고, 제 개인적인 목표는 시니어 채널 운영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엄청 많거든요. 여러 분야로 시도를 해보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10년 동안 경력 단절도 되고 산후 우울증도 오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잖아요. 제가 아이들만 키우면서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뭘 배울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푼돈도 필요 없고 학원비 40만 원만 벌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유튜브 시장에 무작정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직장 다니기는 어렵고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면 유튜브 시장에 한번 뛰어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